앞서 이현정 기자 연결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폭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세제 면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호물품과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즉시 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많은 비로 파손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이나 축사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또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신청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피해 주민이 머무르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충남, 경남 지역에 지금까지 병력 2,50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광주와 충남, 전북, 경남에 장병 1,00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육군은 병력의 안전을 확보하며 침수 민가를 정비하고 토사물을 제거하거나 물자 정리 같은 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폭우가 내렸던 경기도 가평에서는 곳곳에서 집이 부서지거나 도로가 사라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른바 기타 다리라고 불리는 명물 호명교는 다리 대부분이 떠내려가면서 하천 한가운데 기타 모형만 남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제보 영상을 통해 처참한 피해 현장 모습을 전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유명한 용추 계곡이 험하게 물결치는 황토빛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변 나무는 부러지고 도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다리에는 차량 한 대가 하천으로 빠질 듯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정면에 있는 하천 옆 주택은 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속으로 빠지기 직전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떠밀려오는 물과 토사로 건물이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하천에서는 물 한가운데 철제 구조물만 덩그러니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기타 다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명물 호명교였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다른 다리 부분은 떠내려가고 물 위에 기타만이 남겨졌습니다. 조정면에 있는 한 주택은 벽 한쪽이 완전히 뚫려버려 산비탈이 그대로 보입니다. 서 있던 장롱은 넘어져 침대를 덮쳤고 토사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노인 홀로 살고 있었는데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평에 내린 손쓸 수 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집과 도로가 부서지고 차량이 침수되거나 망가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기 가평군에 쏟아진 비는 조종면과 상면을 가로지르는 조종천 주변에 집중됐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수위가 4m나 넘게 상승한 하천이 끝내 넘치면서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계곡 주변 펜션과 캠핑장들이 물살과 토사에 그대로 휩쓸렸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경기 북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조종천이 넘치며 직격탄을 맞은 가평군 조정면과 상면입니다. 조종천 대보교 지점 수위가 주의 단계인 4.8m를 넘기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진 건 새벽 2시 40분쯤. 이후 40분 만에 심각 단계인 6.4m를 넘더니 40분이 더 지난 새벽 4시쯤에는 무려 9m에 도달했습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 고작 1시간 20분 만에 수위가 4m나 상승하며 강물이 넘친 겁니다. 가평군은 대부분 지역이 해발 1000m 정도의 산악지형인데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섭게 쏟아진 폭우에 여기저기서 하천과 계곡이 넘치면서 다리들도 줄줄이 물에 잠겼고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경 이렇게 어떤 호우 상황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탈출하거나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가 통째로 휩쓸릴 정도로 거센 물살에 도로도 아수라장이 됐고 전신주가 줄줄이 넘어지면서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으로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침 햇살에 비친 강물 위에 잔물결 대신 부유물만 가득합니다. 나뭇가지와 흙더미가 덩어리져 물 위를 덮은 모습이 마치 뻘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인데요. 연이은 집중호우로 토사와 부러진 나뭇가지, 생활 쓰레기 등이 하류로 떠내려와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가평군 북면의 한 도로인데요. 하천엔 거센 물살이 무서운 기세로 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도로 일부가 쓸려 내려가면서 전봇대가 하천 방향으로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떨어진 돌무더기가 이렇게 도로 한쪽을 완전히 막아버렸고요. 물살에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가 끊기면서 한때 차량 50여 대가 움직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경남 하동군 옥종면인데요. 지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데 비닐하우스입니다. 강을 막고 있던 둑이 무너져 내리면서 딸기 비닐하우스와 그 옆에 주택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뒤 비닐하우스는 무너져 내렸고 집도 기울어져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시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인데 둑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두 분이 휴대전화와 신발만 챙겨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시부모님의 일터도 집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사고는 경찰부터 일반 시민까지 여러 전조 증상을 목격하고 이를 오산시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고 옹벽에는 수년 전부터 시커멓게 변한 물자국이나 백태 등도 있었는데 이번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옹벽이 도로를 지나가던 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고가도로가 이렇게 무너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그 영상 보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저기가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로 침하를 목격한 경찰부터 위험하다는 시민 민원까지 각종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 우측 집안이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붕괴 사고가 난 고가도로에는 또 다른 특이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 인터넷 포털 지도 사이트에서 촬영한 사고 지점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군데군데 시커먼 물자국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집니다.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도로 틈새로 상당히 오랜 시간 물이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옹벽 속으로 물이 들어간 거야. 겉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옹벽 안쪽으로도 물이. 게다가 지난해 촬영된 사진에는 옹벽 표면 하얀색 자국도 발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에 녹았던 시멘트가 굳은 자국으로 보인다며 옹벽 안 구조물에 고여 있었던 물이 새어나온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면 옹벽 안에 물이 가득 차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결국 찌꺼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오늘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옹벽 붕괴 현장의 과거 흔적이 또 다른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